지금 당장 평택 공장에서 사람 다 빼세요. 2026년 4월의 어느 새벽,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이 단호한 한마디가 평택 반도체 공장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4만 명의 노조원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성과급 45조 원을 내놓으라며 공장 라인을 멈춰 세웠을 때 전 세계는 삼성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인당 6억 원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며 회사에 숨통을 조이던 그들은 자신들이 없으면 삼성이 1분도 버티지 못할 거라며 기세등등했죠. 하지만 그들이 뙤약볕 아래서 고함을 지르며 승리를 확신하던 그 시각, 이재용 회장은 이미 노조 없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설계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코웃음치던 노조 위원장이 단 24시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가치를 비웃던 귀족노조의 처참한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전율 돋는 반전의 현장.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저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25년 동안 청춘을 바쳐온 파트장 박성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 먼지 한 톨 허용되지 않는 클린룸 안에서 보냈습니다. 제 왼손 검지 끝마디를 보면 희미하게 굳은 살과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10수년 전 라인에 미세한 과부하가 걸렸을 때 기계를 멈추지 않으려고 맨손으로 배선을 붙잡다 생긴 훈장 같은 겁니다. 그때 저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라인이 멈추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 멈춘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2026년 4월의 그 차가운 새벽, 평택 공장 정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알던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공장 입구는 이미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붉은 조끼, 붉은 머리띠,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 펄럭이는 붉은 깃발들. 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대한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와 고함 소리가 평소 조용하던 평택의 새벽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확성기에서는 귀를 찢는 투쟁가가 흘러나오고 한때는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반도체 수율을 고민하던 후배들이 이제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쟁취하자! 성과급 45조!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45조 원. 처음 그 숫자를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원 남짓인데 한 기업의 노조가 성과급으로만 45조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보니 직원 1인당 6억 원씩을 그냥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이건 노동운동이 아니라 인질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반도체 라인을 인질로 잡고 회사의 뿌리까지 뽑아먹겠다는 탐욕이 빤히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그 인파 사이를 뚫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뽑았던 후배 김진우였습니다. 평소 싹싹하고 성실해서 제가 아끼던 녀석이었는데 오늘 그 녀석의 눈에는 저에 대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붉은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진우가 제 가슴팍을 밀치며 말하더군요. 선배님 눈치껏 하세요. 지금 들어가면 배신자 낙인 찍히는 거 모릅니까? 저 안에서 기계 만지는 놈들 이름 하나하나 다 적고 있습니다. 나중에 성과급 잔치할 때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이 공장을 어떻게 일구었는데 성과급 때문에 라인을 세워? 거래처랑 약속한 납기일이 오늘인 거 몰라? 제 외침에 진우는 비웃듯 대꾸했습니다. 납기일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회사가 망하든 말든 일단 우리 주머니부터 채워야죠. 이재용 회장이 돈이 없습니까? 쟁여둔 돈 좀 쿨라는데 왜 선배님이 난리예요? 저는 대답을 포기하고 그를 밀쳐낸 뒤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뒤로 태딱 새끼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욕설이 날아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린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더 큰 절망을 맛봐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그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평소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가동률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숫자 41%. 그 숫자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5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참한 숫자였습니다. 가동률이 95% 밑으로만 떨어져도 온 부서가 비상에 걸려 밤을 새우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공장 절반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기계들 사이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벽면을 보니 누군가 매직으로 휘갈겨 쓴 낙서가 보였습니다. 파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 합의 후 성과급 분배에서 제외. 배신자는 끝까지 찾아낸다. 그것은 공포 정치를 방불케 하는 협박이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던 동료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자신들의 탐욕에 동참하지 않으면 생계까지 위협하겠다는 그 악랄한 방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전 8시 긴급대응반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제 사수인 김재훈 부장님이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반도체에 바친 그분의 어깨가 오늘따라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노조가 요구하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성과급 45조 원 지급, 성과급 상한제 폐지, 그리고 파업 기간 중 무노동 임금 보전까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었습니다. 부장님이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 단상 위에서는 노조위원장 최승호가 마이크를 잡고 광기 어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우리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손 떼면 이재용도 별 수 없습니다. 18일만 버팁시다. 18조 원 손해보면 회장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애플에서 온 긴급 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납기 지연 시 위약금 청구 및 계약 파기 검토.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조종소리였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협력사와 그 가족들의 생계가 이 파업 한 번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0년 넘게 우리 공장에 부품을 납품해온 성우정밀의 최기철 사장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와 울먹임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성태야, 우리 애들 어떡하냐. 너희 라인이 멈추니까 우리 공장도 올스톱이야.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빗발치는데 원청인 삼성이 돈을 안 주면 난 우리 직원 30명 월급을 못 준다. 저 노조놈들은 6억씩 달라고 난린데 우리 애들은 월급 250만 원이 없어서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이게 맞는 거냐? 이게 정말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 맞느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장님의 울음소리가 4만 명 노조원의 함성보다 훨씬 더 아프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정의라고 외치지만 정작 그 정의 때문에 수만 명의 서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인한 이기주의.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불 꺼진 라인을 지켰습니다. 저 멀리 정문 앞에서는 노조원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술판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이면 이재용이 항공문서 들고 올 거다 라는 비아냥 섞인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왜 그토록 침묵하며 평택 공장의 가동률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새벽 2시 5년 전 베트남으로 발령받아 연락이 뜸했던 후배 동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영상통화 가능하세요? 지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이 잔혹한 파업의 끝을 알리는 서곡이 될 줄은 그 당시에 저조차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나타난 광경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에서 걸려온 영상통화 속 화면은 제가 지난 25년간 보아온 그 어떤 장면보다 경이롭고도 섬뜩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5년 전 비밀리에 해외 프로젝트 팀으로 차출되었던 후배 강민호 기술수석이었습니다. 민호가 비춘 화면 속에는 거대한 반도체 라인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공장 안에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님, 보이세요? 이게 바로 회장님이 5년 전부터 준비하신 프로젝트 제로의 실체입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강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웨이퍼를 옮기고 있었고 천장에 설치된 무인 운반 시스템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비행하듯 움직였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4만 명이 매달려야 했던 공정이 이곳 베트남 타이응우엔 제2공장에서는 단 4천 명의 관리 인력만으로 100%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율 91%,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아예 차단된 그야말로
노조가 존재할 수 없는 공장이었습니다. 형님, 노조 위원장, 그 인간은 지금 삼성이 18조 원 손해보면 무릎 꿇을 거라 믿고 있죠?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회장님은 이미 평택의 물량을 이곳으로 돌릴 준비를 끝내셨어요. 내일 아침이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삼성이 왜 그토록 노조의 협박에 침묵했는지 말입니다. 민호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택 공장 정문 앞은 평소보다 더 소란스러웠습니다. 노조위원장 임패술이 단상 위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값비싼 이탈리아제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든 채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사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건 저들이 지금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라인을 멈추면 이재용 회장도 결국 우리 발 앞에 엎드려 돈 뭉치를 내놓게 될 것입니다. 45조 원?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합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 비명과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어 보였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 사진 몇 장이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푸른 바다가 펼쳐진 태국의 호화 리조트 파타야였습니다. 거기에는 노조 부위원장 조상구와 핵심 간부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을 마시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영혼 충전 중, 동지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라는 조롱 섞인 글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린 여기서 컵라면 먹으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는데 저 인간들은 태국에 가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얼굴이 까맣게 탄 조합원들의 눈에 배신감이 서렸습니다. 임태술 위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사진입니다. 사측의 비열한 공작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터진 기사의 단독 보도는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위원장 임패술. 본인 역시 사흘 전 인천공항을 통해 비밀리에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어젯밤 입국했다는 출입국 기록이 공개된 것입니다. 분노한 조합원들이 단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호강하니까 좋냐? 45조 받아서 너희끼리 다 처먹으려고 그랬지? 고함과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한때 철통 같던 노조의 단결력은 탐욕과 배신이라는 칼날 앞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공장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이재용 회장의 공식 발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구는 짧고 강렬했습니다. 공지, 평택 공장 가동 중단 및 생산기지 다변화 선언. 삼성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기주의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부로 평택 공장의 주력 물량은 100%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해외 기지로 이관됩니다. 노동의 신성함을 훼손하고 동료를 협박하는 자들에게 삼성의 미래는 없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서늘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노조를 달래는 대신 노조라는 존재 자체를 시스템에서 삭제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4만 명의 인력이 없어도 반도체는 만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사람보다 로봇이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24시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협력사 사장님들이 정문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어제 울먹이며 전화했던 성우정밀의 한석규 사장님이 앞장섰습니다. 사장님들은 노조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인간들아, 너희가 6억씩 달라고 쌩떼 쓰는 동안 우리 직원들은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쳤어. 너희가 귀족처럼 놀 때 우리는 피땀 흘려 부품 만들었다고. 이제 속이 시원하냐? 회사가 라인을 아예 뺀다잖아.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생겼어. 그 절규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는 노조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정의라고 믿었던 투쟁이 사실은 힘없는 이웃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력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철거되기 시작한 노조 천막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저 사람들도 저와 함께 라인에서 땀 흘리던 동료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땀의 가치보다 공짜 돈의 달콤함에 취하게 만든 지도부의 탐욕이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무조건 져줄 것이라는 오만함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인사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지킨 직원들에게는 월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특별 사기 진작 보상금이 즉시 지급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반면 무단 결근하며 파업을 주도한 인원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18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개인자산 가압류, 위원장 임태술과 간부들의 집, 차, 통장이 순식간에 묶였습니다. 단상 위에서 주먹을 흔들며 세상을 다 가질 것처럼 굴던 자들이 이제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밤 11시, 민호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회장님이 내일 평택에 오신답니다. 그런데 공장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정문 앞으로 오신대요. 노조 사무실이 있던 그 자리로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아침 25년간 이어져온 삼성과 노조의 질긴 악연이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오전 10시 평택 공장 정문 앞은 그야말로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어제 터진 노조 지도부의 태국 호화 여행 사진은 4만 명 조합원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컵라면 먹을 때 너희는 태국에서 칵테일을 마셨냐? 는 비명 섞인 욕설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단상 위로 신발과 물병이 날아들었고 평소 위풍당당하던 임태술 위원장은 얼굴을 가린 채 경호원들 뒤에 숨기 바빴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가르고 대형 스크린 차량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정장을 입은 이재용 회장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평택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동현이가 보여주었던 그 베트남 무인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 평택에서는 4만 명의 직원이 라인을 멈추고 18조 원의 손해를 입히면 삼성이 굴복할 것이라 믿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은 결코 탐욕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 베트남 제2공장은 100% 자동화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습니다. 평택의 빈자리는 이미 이곳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 노조가 외치는 18조 원의 손해는 이제 삼성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상 아래 앉아있던 노조원들의 머리 위로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반도체는 정밀한 작업이라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는 사람처럼 지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인질로 잡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삼성은 평택 공장의 주력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해체하여 전 세계 무인 자동화 기지로 이관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노조가 점령한 평택은 이제 삼성의 미래가 아닙니다. 해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성이 평택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곳에 있는 4만 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고철 덩어리와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45조 원을 받아내려던 탐욕이 오히려 자신들의 밥그릇을 통째로 깨트려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이 회장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제 개인 메신저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강성태 파트장, 지금 즉시 1층 로비로 내려오십시오. 회장님께서 도착하십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화면 속에서 베트남에 계셨던 회장님이 평택에 오신다뇨. 헐겁게 풀린 방진복을 여미며 1층으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고 방금 전 화면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이재용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상은 미리 녹화된 것이었고 회장님은 이미 결판을 내기 위해 평택으로 달려오셨던 겁니다. 정문 앞 단상 위에서 떨고 있던 임태술 위원장이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공장 해체라니요? 우리랑 협상을 하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임태수를 무심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기계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임 위원장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협상은 대등한 가치를 가진 자들끼리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없으면 삼성이 멈출 거라 자신하셨죠? 그래서 동료들을 협박하고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위협을 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 기수진은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완벽한 공장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삼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임태술은 입을 뻥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5조 원을 외치던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파멸을 앞둔 한 인간의 초라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때 로비 밖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조원들이 아니었습니다. 파업 때문에 도산 위기에 처했던 협력사 사장님들과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성우 정밀의 한석규 사장님이 앞장서서 이 회장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은 이 회장의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 탐욕스러운 귀족 노조놈들 때문에 우리 직원 30명 가족이 다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회장님이 결단해 주셔서 베트남 라인에 우리 부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통곡 섞인 외침에 이 회장은 사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포함해 현장을 지켰던 엔지니어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장 파트장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라인을 지킨 여러분이야말로 삼성의 진짜 주인입니다. 저기 붉은 조끼를 입고 동료를 배신한 자들이 받아가려던 그 성과급, 이제 현장을 지킨 여러분과 협력사 동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삼성은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평택 공장 정문에 설치된 대형 노조 깃발이 크레인에 의해 하나씩 뽑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사무실 폐쇄 공고문이 붙었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노조 간부들의 차량과 통장 압류 통지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자들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45조 원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던 임태술과 조상구는 이제 18조 원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서를 평생 등에 지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라며 노조 탈퇴 신청서를 들고 뛰어오는 조합원들이 속출했습니다. 저는 로비 창밖으로 철거되는 노조 천막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로를 안아주는 협력사 직원들을 봤습니다. 25년 동안 반도체 라인을 만져오며 오늘처럼 공기가 달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귀족 노조라는 거대한 악의 구름이 거치고 진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태양이 평택 공장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노조의 상징이었던 거대한 붉은 단상이 포크레임에 의해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는 광경을 보며 저는 25년 동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2026년 4월의 마지막 날, 평택 공장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르짖던 투쟁가 대신 다시 가동을 시작한 반도체 라인의 정밀한 기계음이 기분 좋은 진동으로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전 10시, 회사 내부망에 마지막 인사공지가 떴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임태술 위원장과 조상구 부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 7명에게는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단상 위에서 장담했던 18조 원의 손해액은 이제 그들의 개인 자산 가압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휴식이 필요했다며 태국 리조트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대가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빚더미와 사회적 지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회장실 직인과 함께 올라온 특별 보상 공고문이었습니다. 파업 기간 중 협박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라인을 사수했던 저와 김지은 부장님, 그리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에게는 월 기본급의 200%에 달하는 특별 보상금이 즉시 입금되었습니다. 배신자는 한 푼도 못 받게 하겠다던 노조의 협박이 오히려 라인을 지킨 자만이 보상을 받는다는 정의로운 결과로 뒤바뀐 것입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1층 로비에서 다시 한번 성우정밀 한석규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의 손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성태야, 이것 좀 봐라. 우리 회사 직원 30명이 이재용 회장님께 직접 쓴 감사 편지다. 이번에 베트남 라인으로 우리 부품이 정식 채택됐어. 노조놈들 때문에 다 죽을 뻔한 우리 같은 작은 공장들이 회장님의 결단 덕분에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됐다. 우리 직원들이 너무 좋아서 어제 다 같이 울면서 소고기 먹었다. 사장님의 환한 웃음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이기심에 희생될 뻔한 수만 명의 협력사 가족들이 삼성의 리더십 덕분에 다시금 희망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상생이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선량한 다수를 지켜내는 것임을 그날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3년 전 제가 뽑았던 후배 최진우가 제 사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붉은 띠를 풀고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제 앞에 노조 탈퇴 신청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탐욕에 눈이 멀어 선배님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6억 원이라는 숫자에 속아 우리가 평생 일궈온 라인을 고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거 압니까? 저 다시 라인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우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줍니다. 그에게 내려진 18일간의 무노동 무임금, 그리고 향후 1년간의 인사고과 최하 등급은 그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훈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진우야, 이재용 회장님이 하신 말씀 잊지 마라. 기계가 사람을 배신할 수 있지만 마지막 1%를 결정하는 건 여전히 사람의 책임감이라고 하셨다. 네가 버렸던 그 책임감 다시 주워들고 라인으로 돌아와라. 땀 흘려 일한 만큼만 보상받는 게 진짜 세상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지? 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 공장의 노조 사무실에 있던 자리는 이제 예쁜 화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이 25년 동안 끌어안고 왔던 노조 리스크라는 고름을 도려낸 그 자리에는 이제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정당한 노동에 대한 존중만이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정문을 나서며 평택 공장의 거대한 외벽을 바라봤습니다. 저무는 노을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는 공장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웅장했습니다. 4만 명의 노조가 없어도, 아니, 그들이 없기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은 더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귀족 노조의 몰락은 곧 진짜 노동자들의 승리였습니다. 45조 원이라는 가짜 신기루에 매달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삼성은 사람과 로봇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무인 자동화 시대를 이끌며 전 세계의 정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그 뜨거운 설렘이 오늘 밤 제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세요.